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장고 끝에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또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실로 가서 인선 발표를 했고요. 또 예고 없이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의 변화와 소통 의지, 또 정치인을 중용해서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야당과 협치에 나서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친윤계 빼고 쓸 인물이 없느냐, 그리고 정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야당 대표에게도 막말을 쏟아낸 인물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죠. 이재명 대표 한 측근도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국정운영 실패 책임 있는 인물을 다시 중책에 기용하는 것은 참 딱하다. 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했던 김웅 의원은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를 대통령 지시로 내쫓은 것, 또 당신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해서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든 것, 두 가지를 다 주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뭐 어쨌든 한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그동안에 한마평에 올랐던 인물이 원희룡, 장제원, 정진석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만약에 그 세 명 중으로 좁혀 본다면 그나마도 정진석 이분이 가장 원만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정적으로 본다면 더 좋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은 계속 가는데 자꾸 늦어진다고 호령은 하고, 총리는 더 늦어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누구라도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 그나마도 좀 또 지역별로도 충청, 그리고 또 오선 중진, 또 기자 출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통령이 마음에 들었을 거고, 말하자면 원희룡 전 장관은 그래도 대권 후보 경쟁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전에도 자기가 장제원계를 뭐 대통령실에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니 어땠니 하는 설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하는 것이 원래 본인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한다는 뜻이 뭐냐면 원희룡 전 장관 정도를 정무수석으로 생각해서 제안했다는 것은 최소한 정진석 정도 돼야지 5성급 이상의 중진급 이상을 비서실장으로 봤다는 의미에서 그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영남 빼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쪽 선택지가 그밖에 없지 않았겠냐,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는 사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 두 분이서 대화를 할 때도 뭐 존댓말을 쓴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요,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비서잖아요. 비서실장도 비서니까. 비서는 뭐 쓰겠다는 사람이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게 맞아요. 그걸 가지고 막 잘 됐다 못 됐다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다 끝난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장제원 의원은 몇 달 전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그래도 몇 달이지만 외부의 시선으로 또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힘이나 이 용산의 대통령을 좀 외부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시간이 저는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뭔가 이 깨달은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장제원 의원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랑 그 비서나 비서실장은 대통령이랑 일정한 거리나 서로 어려운 관계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가감 없이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막 얼굴 붉히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서먹한 관계면 서로 조심스러워서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할 텐데 그런 점에서도 보면 장제원 의원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건 뭐 이미 끝난 얘기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그 김웅 의원 네. 그 평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점이 굉장히 걸려요. 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내쫓는 과정에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뭔가 당의 분위기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비토하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측면도 있지 않아요? 그 외에 저 지방선거 끝나고였나요? 그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가는 거에 대해서 바로 앞장서서 그 굉장히 부정적인 그 별로 있지도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듯한 거라든지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는 그러면서 되게 궤변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래서 이런 분이 혹시 그 비서실장으로 가셔서 대통령을 조금 국민에 가깝게 민심에 가깝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뭐 그런 약간 좀 그런 걱정은 드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비서실장을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셔서 대통령 말씀이에요. 직접 소개하고 질문받고 하는 거는 태도나 스타일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대통령께서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 말고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만이라도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은 하신 것 같아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그 부분 좀 토론했었는데 네. 대통령이 이제 질문 2개 받았잖아요, 기자들. 그 댓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족의 발전을 했다.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김수사 단장님, 그래도 지금 정무수석에는 유승민계를 네. 발탁을 했잖아요. 예.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예. 홍철호 전 의원. 예. 근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서 뭐 포용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 얘기를 꼭 지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을 그거 하셨어. 홍철호 신임 수석도 그렇게 불려지는 거 별로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함성덕이라고 그 고대 고대. 행정학과에서 대통령학을 가르치는데 이제 비서실장론이 있어요. 예. 그 비서실장론에 하면 이제 가로축, 세로축을 하면서 뭐냐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의 영향력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업무 처리 능력의 상하관 그 능력 고절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가장 친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면 이제 업무를 잘 처리하는 이런 식의 이제 관료형이 있고 네. 그야말로 이제 아주 비서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무형과 정치형을 나눴는데 정진석 의원은 이제 정치형이죠. 그러니까 친하기는 하는데 뭐 업무를 아주 잘 처리할 것 같다는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대통령실을 다르게 할 그런 쪽은 좀 아닌 그러니까 정치형 비서실장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무수석은 어쨌든 요거에 조금 보충적 의미를 띠면 더 좋은데 아주 실무력이 뛰어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약간 수도권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좀 뭐 여야에 좀 원만하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긴 한데 이 원만한 대화라는 게 그야말로 사람 친화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야의 정치 지형 속에서 정말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 이런 걸 보면 약간 홍철호 의원도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은 앞에 말씀대로 대통령의 어쨌든 뭐 동지적 관계라든지 본인이 좀 편하면서 뭔가를 정말 정치를 끌어가는데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을 때 그동안에 나온 사람 중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를 제일 먼저 공격한 걸로 보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한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그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거, 그건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한 시동이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친한 관계로 보면 분명한데
그런 이제 정무수석으로서 좀 더 실무력을 보충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은규 위원장은 이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 발탁 이거 100점 만점 몇 점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평가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오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답만 대통령이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대통령께서 총선 참패 이후에 메시지로 바뀐 게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본인은 옳은데 참모들이 홍보를 잘 못했거나 국민들이 아직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제 쉬운 언어로 하면은 극복될 거라라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인사인데, 인사가 지금 사실은 윤핵관들 때문에 이 정부가 2년 내내 힘들고 권력을 너무나도 그 소수 집단이 독점적으로 쓴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돌고 돌아가지고 이번에 온 윤핵관은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윤핵관이 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은 이번에 공주에서 총선 출마를 했는데요. 이분이 아버님까지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도합 11선을 했던 분입니다. 예. 근데 박수현 의원한테 이번에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보낸,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시그널을 보낸 윤핵관 인사인데, 이분을 들여다가 지금 수습을 하겠다라고 하니 전 수습이 될 수가 없다. 마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직 사이트처럼 낙선자를 재취업시켜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등장한 분이 한동훈 위원장이고, 네.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등장한 분이 정진석 실장이기 때문에 전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비서실장 지냈던 뭐 김대기 실장이나 이관섭 실장이 뭘 잘못해서 지금 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여전히 잘못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점수를 물어봤던 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자, 댓글 소개하고 이제 영수회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 한다고 해서 뭔가 기대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도로 친윤으로 뭉치는 건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에게 묻겠습니다. 찐명밖에 없는 민주당은 그럼? 이렇게 물음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총리도 아니고 비서실장까지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게 답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